며칠 전 한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 집의 주인 어른은 7년 전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후로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두 딸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에 몸은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전화로 안부를 나누며 마음만은 서로 곁에 있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르신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잠든 듯한 모습으로요. 며칠 뒤 유품관리사인 저는 두 딸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쓰지 않는 골동품 시계, 깨진 액자, 버리지 못한 택배 상자들이 이름 모를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쓸쓸함과 시간이 얽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딸은 문턱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낡은 소파의 먼지를 털어내며 익숙하고도 낯선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의 기억 같아서 아무것도 못 버리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곁에서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남겨진 물건은 때로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움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기억은 물건에 얽매여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이야기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유품정리사가 알려주는 당장 버려야 할 물건 7가지와 버리지 말아야 할 물건들과 그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물건 4가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삶의 소중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무엇을 비워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떠난 뒤 남겨진 가족들이 이렇게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 안 가득 쌓인 물건더미 앞에 서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말입니다. 옷장에는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 속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부엌, 창고, 냉장고, 작은 박스 하나까지도 손대기 어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물로 물건을 어루만지지만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남겨진 기억은 따뜻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남겨진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는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스스로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유품 정리사로 일해왔습니다. 수백 가정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을 정리해왔습니다. 어떤 집은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어떤 집은 쓸쓸한 세월의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랑, 후회, 그리움을 직접 손으로 만졌습니다. 가끔은 박스 하나를 열 때마다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어떤 날은 먼지 쌓인 사진 한 장 앞에서 모두가 한참 동안 말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남겨진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요. 오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건도 추억인데 어떻게 버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쓴 물건, 쓰지 않는 물건, 심지어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까지
모두 남겨둡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건 본인이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건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무거운 짐입니다. 손 떼는 순간마다 이걸 버려도 되는 걸까? 혹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긴 건 아닐까? 끊임없는 죄책감과 망설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족 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남긴 것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나를 위한 정리가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정리입니다. 남겨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남은 가족들에게 상상 이상의 부담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물건이 많고 어지러운 환경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유품 정리를 해야 했던 가족들 중 60% 이상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남겨진 집을 정리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전문 정리업체를 부르거나 정리하는데 몇 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겨진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더욱 연장하게 됩니다. 물건을 남긴다는 건 기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걸 다 치우겠다고 다짐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부담 없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수백 가정의 유품을 정리해 오면서 반드시 느꼈던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물건들은 시간이 갈수록 짐이 되고 남겨두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이 7가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공간, 당신의 삶이 확연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물건을 왜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건 추억인데, 그래도 이건 부모님이 주신 건데, 그래도 이건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데, 저도 압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물건 안에 가두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 그 시간들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건을 놓아야 진짜 기억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붙잡고 사느라 정작 소중한 기억까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닙니다. 정리는 사랑을 온전히 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더 가볍게, 남겨질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정리하는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과 화장품입니다. 약 보관함을 열어보면 10년 전 감기약부터 변색된 연고, 굳어버린 립스틱, 향이 바뀐 향수까지 쓰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과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서 기한이 지난 것은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 손대지 않은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는 아쉽더라도 보내주세요.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은 이미 마음에서도 멀어진 것일 테니까요. 두 번째, 낡은 의류와 신발입니다. 옷장에는 언젠가 입을 것 같은 옷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한 번도 신지 않은 불편한 구두, 유행이 지나 손이 가지 않는 코트.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공간을 조금씩 좁혀갈 뿐입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다시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입었을 때 마음이 설레지 않는 옷이라면 과감하게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과 케이블입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충전기와 선들이 엉켜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고장난 라디오, 더 이상 켜지지 않는 전자레인지, 5년 넘게 손대지 않은 전기밥솥. 남겨두어도 다시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무엇에 쓰는지 모르는 케이블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결국 우리 일상의 에너지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네 번째, 오래된 서류와 종이 뭉치입니다. 책상, 서랍, 장롱 속, 박스 안, 수십 장, 수백 장의 종이들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중 정말 다시 필요한 것은 몇 장뿐입니다. 5년 이상 된 고지서나 영수증은 이제 놓아주세요. 보험 서류나 계약서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은 스캔해서 디지털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를 비우면 공간도 마음도 훨씬 정리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유통기한 지난 식품과 조미료입니다. 냉장고나 찬장을 열어보면 한 번 쓰고 잊어버린 바질가루, 바닥에 눌러붙은 간장병, 향이 다 날아간 커피가루가 발견되곤 합니다. 아깝다고 혹은 나중에 쓸 것 같아 남겨뒀지만 결국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냉장고와 찬장을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필요 없는 조미료는 과감히 비우고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남겨두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침구류와 쿠션입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을 감싸는 이불과 베개 등의 침구류는 오래될수록 먼지와 진드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베개는 2년, 이불은 5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쿠션도 형태가 무너지고 탄력이 사라졌다면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깨끗한 침구에서 자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지금 손에 쥔 이불과 베개 한번 만져보세요. 무겁고 답답하다면 당신도 느낄 겁니다.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요. 일곱 번째, 쓸모없는 기념품과 장식품입니다. 장식장, 책장, 서랍 위에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인형, 언젠가 선물 받은 액자,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기념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짧은 추억이 스치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기억은 물건 없이도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는 장식품, 먼지만 쌓인 기념품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남기는 것은 기억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결코 어려운 일도 억지로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정리하면 공간도 삶도 놀랍도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통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6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무려 트럭 2대 분량의 물건을 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물건 하나하나에 손이 가지 않아 정리를 미루고만 계셨죠.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고 몇 달 후 집은 넓어지고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비우니까 그동안 묵혀있던 내 마음속 먼지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작고 단정한 집에서 가벼운 짐과 함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산의 박상미 여사님입니다. 박 여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집에 남아 추억이 깃든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싫어할까봐, 버리면 그 사람과의 추억까지 지워질까봐, 그런 마음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진짜 사랑은 기억에 남는 거지, 물건에 매달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가장 소중한 몇 가지 추억만 남기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정리 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붙잡지 않고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만 안고 살아요. 그래서 매일 마음이 편안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구의 정한수 어르신입니다. 정 어르신은 은퇴 후 집안 곳곳에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모아둔 물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고 집안 정리가 필요해지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난 뒤 무려 200kg에 달하는 짐이 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정 어르신은 정리 후 달라진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니까 내 머릿속도 깨끗해졌어요.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외출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정리하고 나니 삶이 달라졌다는 것. 정리하고 나니 남은 시간들이 더 소중해졌다는 것. 물건을 비우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겨야 할 것들,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잘 보관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먼저 가족 사진과 손편지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은 세월이 흘러도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간이고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록들은 버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남겨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사진은 디지털로 스캔하여 백업해두고 원본은 햇빛과 습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앨범이나 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습제가 들어간 서랍에 보관하거나 특별한 보관함을 마련해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졸업장, 자격증, 그리고 주요 증서들입니다. 이런 공식 문서는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삶의 어느 순간 분명히 우리의 발자취를 증명해 줄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문서들은 파일철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디지털 복사본도 함께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보관 위치를 알려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서와 생전 의사 확인서입니다. 유서는 남은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지막 뜻을 명확하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장기 기증 카드나 연명 의료 거부 의사 같은 생전 의사 확인서도 꼭 남겨야 합니다. 이런 문서들은 서류 봉투에 따로 넣어 습기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에서 보관하고 가족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디에 보관했는지 미리 알려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진짜 마지막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서류와 금융 관련 문서입니다. 집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이나 서류들, 은행 계좌 내역, 보험 증권 등은 남겨진 가족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런 문서들은 방수, 방화 기능이 있는 파일 박스에 따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또한 중요한 내용은 미리 가족에게 알려두거나 목록을 따로 만들어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 굳이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재산이라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남은 가족이 고통 없이 당신의 뜻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서와 의료 기록입니다. 생명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모든 보험 관련 서류는 절대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의료 기록, 과거 수술 이력, 복용 약 목록은 향후 요양병원 입소나 치료 결정에도 꼭 필요합니다. 보험 서류와 의료 기록은 종류별로 폴더를 구분해 정리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험 가입 여부나 주요 병력은 간단히 메모해 가족들에게 미리 전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공식적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은 사후 행정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서류들은 개인정보가 담긴 매우 중요한 문서이자 가족들이 가장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함부로 흩어지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한 곳에 소중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준비지만 그때가 왔을 때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가치를 지닌 유품입니다. 가족 사진, 손편지, 어릴 적 사용하던 물건, 아끼던 시계나 반지 같은 소중한 유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 간의 기억과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물건들을 잘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별한 유품은 전용 보관함이나 작은 상자에 따로 담아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세요. 이렇게 남긴 유품은 오래도록 사랑과 추억을 전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잘 남기는 것이야말로 남겨질 사람을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리를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내 눈앞이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마음도 함께 넓어집니다. 쌓여있던 물건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던 몸이 이제는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고 언제 치워야 하나 걱정하던 마음이 이제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버리는 것은 아쉬울지 몰라도 남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오래된 옷을 보내고 나면 새로운 계절을 더 가볍게 맞이할 수 있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남겨진 가족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미리 따뜻한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가족에 대한 사랑, 내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유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남은 삶을 더 소중하게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모든 걸 버릴 필요도 없고, 모든 걸 남길 필요도 없다는 것. 정리란 가볍게 떠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따뜻하게 남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남겨야 할 것은 내가 입지 않는 옷도 쓰지 않는 물건도 아닙니다. 남겨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기억입니다. 내가 살았던 시간의 따뜻한 흔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당장 손에 잡히는 작은 물건 하나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종이 한 장을 버리는 것, 서랍 속 오래된 충전기 하나를 정리하는 것,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리에는 완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필요할 뿐입니다. 조금씩 비워가며 조금씩 남겨가며 우리는 삶을 더 가볍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과 마음속에도 따뜻한 여백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여백이 남은 삶을 더 빛나게 하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 대신 따뜻한 미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을 다듬는 일입니다. 지금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